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강하게 또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직 시장의 평가 자체는 대드게 바운스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른 것에 기분이 좋습니다. 자, 다우지수가 1.4%, S&P 500이 2.3%, 특히 나스닥 지수가 무려 4%에 가까운 상승세가 보이게 나오면서 거의 12,000선 근처까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S&P 500 지수는 5월 초 이후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거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2020년 말 이후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자,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가상화폐 다 좀 뜨거운 그런 재료가 되고 있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섞인 말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은 연착륙을 하는 건 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만큼 약간의 좀 고통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밝혔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에 하나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 역시 지금 50bp씩 계속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가을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게 된다면 50bp 이상의 상승도 시켜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파의 대표 총재인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는 이제 반대로 긴축 자체는 필요는 하다. 이거 좀 인정을 하긴 했는데요. 침체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되지 않도록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관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날 하루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선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5월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지수 역시 예상치도 하회했고 그리고 전달인 4월보다도 내려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4월과 5월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소비자들이 1년 뒤에도 지금처럼 5%대의 상승률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쪽에서는 급락이 계속 나왔었죠. 그것이 아무래도 가상화폐 루나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의 이런 하락 속에서 충격을 크게 받았었는데요.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좀 세게 해줬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31,000달러 현재 시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에서 좀 크게 증시 쪽으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금요일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좀 패닉성으로 들어왔다라고 평가 내렸습니다. 자, 다음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간 만큼 전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했던 것이 경기 소비재, IT, 에너지 이 정도가 1, 2, 3등이 되겠고요. 가장 약했던 게 먼저 좀 상승세가 나와줬던 헬스케어 쪽에서 지금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섹터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2.3% 올라가게 되면서 강했었고요. 가장 강했던 소비재 쪽에서는 테슬라의 영향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크게 뛰어오르게 되면서 이 경기 소비재 자체를 끌고 가는 그런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IT 쪽에서는 5%대 수준의 반도체 업종이 지금 IT를 끌고 갔었고요. 섹터 내에 소프트웨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도 2에서 3%대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견조하게 이날 IT 섹터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IT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IT 쪽에서도 세분화 시켜보면은 반도체 쪽,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급락했었던 가상화폐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부터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8%가 하락을 했고 7%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고 크게 보면은 거의 반도체 지수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할 것 없이 그리고 제조와 장비 관련할 것 없이 모두 다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겠습니다. 6.2%대의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이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밝혔습니다.
잠시 후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얘기 좀 했는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쪽에서 강하게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구글의 모여서 알파벳도 2.9%,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이면서도 역시 클라우드를 갖고 있는 아마존 역시 5.7% 크게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종목들과 국내 한번 연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 쪽에서는 이제 종목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라는 주제로 한번 묶어봤는데요. 추가 하락 없이 일부 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상화폐가 오르니까 테슬라도 5.7% 반등을 주었고요. 또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 쪽에서는 이제 결제주 페이팔이죠. 페이팔이 지금 6.1%.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또 엮여 있습니다. 또 채굴을 하려면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9.4%,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이 연관성 있는 AMD까지 9%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자체에는 없지만 지금 직접적인 코인 관련된 종목들은 더 세게 움직였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16% 급등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19%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반등을 주게 될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뭐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드, GM 뭐 여러 가지 전기차들, 수소차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 가솔린 값이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솔린보다는 전기차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종목들이 미리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테슬라도 5%대 상승,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 최근에도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급등락하고 있죠. 리비안이 9.8%, 루시드 모터스 14% 급등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전기차들도 좋았습니다. 니오가 9%, 샤오펑 11%대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랜만에 듣는 얘기죠. 이 니콜라 수소 트럭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도 매기가 가면서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적게는 8%, 많게는 두 자릿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110 넘겼습니다. 그래서 대형 종목들 쪽에서는 엑손모빌이 2.9%로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여기 중간에 옥시덴탈 페트롤륨이 8.2%로 가장 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정유 마케팅 쪽에서는 벨레로 에너지가 3%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베이커 휴즈가 6.8%대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장 첫 번째 종목입니다. 강했죠. 6.2%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잡으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2거래일 연속으로 반등을 주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이날 사측에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래픽 시장 자체가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할 수 있었던 얘기는 바로 AI가 되겠는데요. 강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측면 속에서 이날 시장의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픽 시장 쪽에서는 약간 둔화가 됐다고 했었는데 이런 우려되는 포인트들은 전망으로 다 덮인 하루였습니다.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2% 강하게 올라가면서 $72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급락했던 종목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바로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머스크 CEO의 입 때문에 계속해서 종목들도 테슬라도 그러던데 트위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9%나 급락을 했었고 앞서 그 판에 그 차트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유일하게 관련된 SNS 종목 중에서 급락했던 종목이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CEO는 앞서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6조 원을 들여가지고 트위터를 산다고 이사회 쪽과 합의를 봤는데요. 지금 머스크 CEO가 스팸이라든지 뭐 가짜 계정과 같은 이런 규모를 정확히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수를 좀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이거 인수 안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조가 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위터 측에서는 모든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수 쪽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판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사고 있는 투자자들은 불안하죠. 양봉으로 전환되기는 했습니다만 9% 이상 밀리면서 40달러 중반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2%대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똑같은 판단이 되겠고요. 우려되는 재료들은 이제 유로존의 3월 산업 생산이 크게 악화됐다는 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점이 악재로서 작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 영국 모두 다 2% 중반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4% 급등을 했습니다. 수급이 계속 불안한 가운데 핀란드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제 러시아가 또 원유를 가지고 무기화를 더 시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4% 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10% 이상 강하게 올라갔던 유가이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고점 찍고 약간 쉬어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 시장에 약간의 활기가 좀 들어가죠. 0.7% 오른 9,159달러고요. 그리고 이날 워낙에 증시가 강했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는 약간 떨어졌습니다. 금값이 살짝 하락하면서 장중에는 1,800달러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살짝 하회하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 보시게 되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한풀 꺾인 모습 여기에도 나옵니다. 2.9% 여전히 높지만 11bp 상승한 흐름 연출이 됐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온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1.55에서 3.8%대의 급등세를 보였고, 특히 소비재와 IT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으며 S&P 500 등 전 종목이 상승했던 가운데 약 95%가 상승하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FTSE 전 세계 지수는 지난 한 주간 2.2%가 하락하면서 6주 연속 하락하며 2008년 중반 이후 최장기의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 한 주간 52주의 신저점을 찍은 미국의 주식수는 4,100개를 넘어서면서 2020년 3월 주식시장 붕괴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면서 전형적인 약세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한편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통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는데요. 그는 마켓플레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착륙은 노동력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2%의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그것은 몇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긴축적인 노동시장이 임금을 끌어올린다면서 공격적인 통화 긴축 이후 종종 따라오는 침체를 피하는 것이 지금 연준의 가장 큰 도전적인 과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넷 옐렌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옐렌 재무장관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증언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혼란이 금융 안전에 큰 위험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에서 테라가 1달러 패거에서 분리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가 비슷한 압력을 받고 있다면서 테라의 놀라운 하락은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토큰들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정도 규모를 금융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험으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매우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가 수세기 동안 알던 것과 같은 종류의 위험을 보여준다며 이것은 오래된 뱅크런이라고 언급하면서 또한 인플레이션은 국가와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한 첫 번째 경제 이슈라며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연준의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밀 생산량 2위 국가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밀 수출을 전격 금지한다고 밝힌 데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밀 국제 가격 상승으로 인도와 이웃 국가 그리고 기타 취약국의 식량 안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만 인도 대외 무역 총국은 13일 전에 취소 불능 신용장이 개설됐거나
인도의 중앙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 요청 등에 따라 허가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밀 수출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는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밀 수출 제한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내 식료품의 물가가 급등한 것이 수치로 확인되면서 수출 금지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전날 발표된 지표에 따르면 인도의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년 만에 최고치인 7.79%를 기록했고 특히 소매식품의 물가는 8.38%가 급등한 가운데 인도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국제 밀 시장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빵과 라면, 과자 등 밀가루로 만든 일상 상품의 가격도 오를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IT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본 종목은 어펌 홀딩스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페이팔의 창업자 중 한 명인 맥스 레브친이 지난 2012년에 설립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바일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기업인 어펌 홀딩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31%가 폭등해 $23 7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회사의 EPS는 마이너스 19센트로 시장의 전망치였던 마이너스 52센트를 크게 상회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82% 이상 증가한 액수였으며 분기 매출은 3억 5,500만 달러로 전망치였던 3억 4,200만 달러를 약 3.7% 상회했고 전년 동기보다 53%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쇼퍼파이와 협력 관계를 연정한다는 소식을 덧붙인 점이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제조업 지수인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24.6 대비 하락한 15이며 타워 세마이컨덕터, 와비 파커, 니오 잉크, 웨버 잉크, 테이크 투 인터액티브, 텐센스 뮤직, 컨센서스 클라우드 솔루션스가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형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